쪽 채점. 5번. 자, 92페이지 1번에 5번이고요. 잠시만요. 아니다. 2번에 2번. 자, 94페이지 1번에 5번. 진짜 다른데. 2에 3번. 3에 4번. 4번? 여태까지 다 맞았어. 4에 3번. 아이. 5에 3번. 6에 4번. 두개 풀었어요. 6번 나 풀었어요. 다른 거 봐. 자, 오늘 숙제한 거 봅시다. 근데 이거 좀 단어 문제 같아요. 무슨 문제? 단어 문제. 맞아, 꽤 단어인데 쉬운 건 아니에요. 왜냐면 이게 본문의 흐름을 알고 있어야 맞출 수 있는 거라서 어려운 문제야. 왠지 어렵다. 그러니까 앞에 내용을 파악을 못하면 절대 못 풀어요. 아니 이거 어려운 내용 완전 응. 배우는. 그리고 얘는 끝까지 다 읽어야 되잖아. 그래서 가장 어려운 부분 중에 가장 어려운 문제 유형이 얘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자기 이 6문제 중에 6문제 만났고 6문제 중에 틀린 게 있어 손 들어봐. 0개, 1개, 2개, 3개. 됐어? 오케이. 자, 1번. 1번 틀리신 분. 자, 볼게요. 자, 근데 얘도 결국은 물론 얘는 다 읽어야 돼요. 자, 근데 그러려면 글의 흐름을 볼 줄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요게 어휘 쓰임이 단순히 단어를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단어가 결국은 reinforce가 무슨 뜻이야? 강화다야. 그러니까 강화하는 거야, 약하게 만드는 거야. 이걸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이걸 물어보기 때문에 글의 흐름을 알아야 돼요. 그러려면 얘도 제일 중요한 건 앞에 전체 주제는 빨리 파악해야 돼. 자, 앞에 주제 파악하는 법이 뭐였어? 동사 뒤를 일단 첫 문장에서 그럼 파악해 보세요. 자, 일단은 단어가 쉽지는 않아요. 자, 일단은 camouflage란 단어는 아셔야 돼요. 두 번째 줄 위장이에요. 그러니까 니네 카멜레온 하면은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camouflage예요. 이 위장이 무슨 위장이냐면 색깔을 주변색으로 바꾸는 게 camouflage예요. 그러니까 주변색으로 바꿔서 나를 위장, 감추다. 먹어서 소화시키는 그 위장인 줄 알았어? 자, 그래서 that provide camouflage to animal이란 얘기는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이 provide란 단어 어떻게 뭐라 그랬죠? 수여하다, 주다, 제공하다인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면 사람이 아니에요. 주어가 사람이면 줄 수 있어요. 근데 주어가 사람이 아니야. 그러면 뒤에 목적어 나오죠. 목적어가 can have 하시면 돼요. 누군가가 can have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럼 주어는 뭘 얘기하는 거야? 주어는 이거 덕분에, 주어는 그것 때문에, 주어 때문에, 덕분에. 그러니까 영어는 다 이런 구조야. 그냥 한국말과 달라요. 자, 그럼 봐봐. 자, counter shading 뭔지 몰라요. counter shading이라는 거는 일종의 프로세스. 무슨 뜻이에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protect 말고 process는 과정인데, 자, 이것도 잘 봐봐. 과정이라는 말은 솔직히 아무 의미가 없어요. 광합성은 뭐뭐뭐뭐 하는 과정이죠. 근데 영어는 어떻게 써?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는 거야. 그러니까 영어는 뭐야? 우리는 뭐뭐뭐뭐 과정입니다지만 영어는 광합성이라는 과정은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과정을 먼저 쓰고 뒤가 중요해요. 맞아, 뒤가 중요해요. 그래서 이 더랑 오브를 쓰죠. 이런 걸 내가 뭐라 했는지 기억나? 동격이라고 했어요. 앞에 더가 나오고 뒤에 오브가 나온 걸 동격. 그래서 해석을 할 때 네 말대로 동격은 뒤에가 중요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생각했던 그 방식이 말고 나 같으면 여기서 끊어요. 직독직히 할 때. 여러분은 직독직히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카운터 쉐이딩은 과정이다. 이렇게 하잖아. 그러면 나는 카운터 쉐이딩이라는 과정은 이렇게 하고 끊을 거야. 이해했어 여기까지? 자, 카운터 쉐이딩이 뭔지 몰라요. 그러니까 모르니까 설명해 주잖아. 그게 뭐냐면 optical flattering이에요. 옵티컬 하면은 니네 안경점에 다 있는 단어죠. 네. 안경점에 다 있어요. 옵티컬. 그거. 그러니까 이게 단어장으로는 뭐 우리가 빛광자를 써서 광학의라고 나오긴 하지만 맞아. 자외선, 가시광선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가시광선은 뭐예요? 그래서 가시광선 생각하시면 돼요. 니네 빛이 니네 눈에 보이는 게 빨주노초 파란보죠. 빨주노초 파란보는 눈에 보이죠. 그 보이는 걸 가시광선이라 불러요. 그냥 보이는 색깔이요? 빛 중에서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우리 눈에 보이는 게 가시광선. 그럼 이것도 가시광선이에요? 다 가시광선 때문에 보이는 거예요. 근데 보라색 바깥쪽, 요쪽이나 빨간색 바깥쪽, 여기는 안 보여요. 이건 사람 눈에 안 보여요. 자, 빨간색이 한자로 뭐예요? 적이에요. 빨간 정. 우리가 빨간 홍도 있지만 이제 적색이라고 하죠 보통 우리가. 그래서 이게 빨간 쪽 바깥이라 해서 적외선이라고 하죠. 저게는 자외선. 보라색이 자예요. 보라색 자자에서 자외선이에요. 적외선과 자외선은 눈에 안 보여요. 그래서 옵티컬 하면은 이게 가시광선, 즉 색깔과 관련됐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 flattening. 이게 둥둥 뜨다 아니에요? 플래시 둥둥 뜨는 거 아니야? 왜 둥둥 뜨죠? 둥둥 뜨는 거에 반대인데? 플랫 타이어. 플랫 타이어. 플랫 바람 타이어. 빠진 타이어. 바람 빠진 타이어. 플랫이 평평해지는 거예요. 플롯이구나. 플로트가 둥근 뜨는 거고 플랫 이게 딱 납작해지고 평평해지는 거예요. 평평한. 평평하니죠. 그러면 되게 이상하잖아. 색깔이 평평하다가 무슨 말이야? 똑같아. 그쵸. 색깔이 똑같아진다는 얘기죠. 색깔이 똑같아지니까 그래서 that provide 색깔이 똑같이다 보니 그렇기 때문에 누가 뭐 할 수 있다? 동물들이 위장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렇게 해석하면 이해는 되죠? 그러니까 해석을 되게 멋있게 할 필요는 없어. 내가 어쨌든 이해만 하면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플래트닝을 뭐라고 해석해야 돼? 나도 몰라. 색깔의 광학의 단편화 이렇게 해석해서 뭐 할래? 뭔 말인지 모르는데. 그러니까 그 해석이 되게 별로란 얘기야. 말로는 되게 멋있게 해석한 것 같지만 그렇게 해석한 사람은 이 글이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됐죠? 자, when sunlight illuminates an object from above죠. 그럼 이게 sunlight가 왜 나온지 알겠어 이제? 네. 누구 때문에? 그쵸, 옵티컬 때문에 나온 거겠죠? 옵티컬이 이 빛, 가시광선이니까. 그래서 태양빛이 어떤 오브젝트, 물건을 from above, 그러니까 위에서죠. 태양에서 illuminate가 비추는 거죠. 그래서 태양빛이 비추면 the object will be brightest on top. 어디가 밝아요? 위에가 가장 밝은 색이죠. 그 다음에 the color of the object. 그러면 그 물체의 색깔은 gradually가 무슨 뜻이에요? 아이고. gradually. 뭐? 점점이에요. 뭐야 어디가? 얘는 한 번 빠지면 이상하게 잘. 천천히 같아. 신호. 점점이요, 점점. 됐다. 자, 점점 shade 그늘지다요. darker. 자, 그러면 점점 밑으로 갈수록 색깔이 어떻게 된다? 어두워지죠? 그래서 toward the bottom, bottom이 어디예요? 아래죠. 그럼 점점 아래로 가는 게 맞죠? 자, this shading 또 기부 나왔죠? 주어가 사람이에요? 그럼 얘랑 똑같이 보면 돼. 그럼 어떻게 해석할 거야?
그쵸. 이런 쉐이딩 때문에 하시면 되죠. 이런 그늘지는 것 때문에 물체는 have, can have 뭘 가질 수 있다? depth예요. 깊이라는 걸 가질 수 있다. 그럼 그늘이 지기 때문에 깊이가 생기는 건 알아? 네? 니네 그림 그릴 때 명. 이렇게 명암 같은 게 있어야 깊이가 생기죠. 깊이가. 내가 그림 그릴 때 사람이 누워 있는 것과 사람이 서 있는 것 차이는 명암인 건 알죠? 그래요? 그래요. 자, 그래서 allows the viewers to distinguish its shape예요. 우리 allow 배웠잖아. 니네 allow도 봐봐. 사역, 웬 사역이야? 뭐죠? 시원해요. 허락하나요? 허락하다. 그러니까 시원, 그러니까 이것도 잘 봐야 돼. 문법으로 보면은 allow는 시원의 동사에서 뒤에 to 부정사 나온다. 는 문법이에요. 이해했어? 독해는. 자, 근데 독해는 달라요. 독해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독해는 allow는 얘도 주어 때문에 뒤에가 can have예요. can이에요, can. allow도 주어 때문에 can으로 해석한다가 독해에서 해석하는 allow예요. 주어 때문에. 주어 때문에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사물의 이런 명암 때문에, 깊이 때문에 the viewer, 그러니까 뭐 바라보는 사람은 뭐 할 수 있다? distinguish the shape이에요. 모양을 distinguish가 무슨 뜻이야? 구별하다, 구분하다예요. 명암이 있으니까 얘가 직사각형인지 그냥 사각형인지 구분할 수 있어요. 자, 따라서 even if an animal is exactly the same color as the substrate, it will be easily visible when illuminated라고 나와요. 어떤 거? visible. visible이 뭐죠? 눈에 보이는. 그럼 투명 인간이 뭐야? invisible이에요. 자, 그래서 it will be easily visible. 그러면 봐봐. the same color. 니네 even if가 무슨 뜻이야? even if. 뭐가 뭐뭐라면 보다 살짝 뭘 살려야 돼요. 그건 if잖아. 그래도 심지어 뭐뭐라도예요. 자, 동물이 색깔이 똑같다 하더라도 illuminated, 빛이 비추면 걔가 눈에 보여요. 그 이유는 뭐야? 명암이 있기 때문이란 얘기야. 자, 근데 however, most animals are darker above than they are below예요. 근데 어디가 더 어둡대요? 위에가 더 어둡죠. 왜요? 위에가 더 어두워야지 햇빛이 쐈을 때 똑같아지는 거 아니에요? 색깔? 자, 그래서 동물들은 대부분 above 위에가 색깔이 더 어둡습니다. 그래서 when they are illuminated from above, 위에서 빛이 비춰지면 어두웠던 부분이 어떻게 된다? 밝아지죠. 그리고 lighter belly, 원래 벨리가 어디야? 네. 배예요. 그럼 배는 원래는 어땠어? 원래는 밝았죠. 근데 밝았던 배가 다시 어떻게 지는 거야? 어두워져요. 그늘져서 어두워져요. 그러면 위에는 밝아지고 밑에는 어두워지니까 그래서 동물들이 어떻게 되는 거야? appear to be single color. 하나의 색깔이 되는 거죠. 여기까지 괜찮죠? 그래서 하나의 색깔이 되니까 blended in. 그래서 밑바탕이 주변이에요. 주변과 하나가 된다죠. blend가 무슨 뜻이야? 섞인다예요. 그래서 그 동물이 주변과 섞여서 카멜레온이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this pattern. 이것도 봐봐. 이런 방식이에요. 이런 방식의 coloration. 방금 방식이 어떤 거니? 이걸 굳이 해석할 필요 없어요. 방금 방식은 뭐야? 색깔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야? 하나가 되죠. 그러면 visual impression. 비주얼 보여 안 보여? 우리 안 보인다 그랬잖아. 하나가 되면. 눈에 보이는. 그거는 아까 반대. 대부분은 위에가 밝을 때야. 근데 지금 위에가 어두워졌을 때는 그렇지 않다고. 그러니까 위에가 원래 어두운 색깔이면 햇빛이 비치면 밝아지기 때문에 visual impression, 그 눈에 보이는 게 안 보이게 된다고 돼야 돼요.
아, 잘못 쓴 거죠? 그래서 잘못 쓴 거. 이건 반대로 돼야 돼요. 그래서 뒤에 뭐라고 나와? 이렇게 나오잖아. It allows. 이거 아까 내가 어떻게 해석하라고 그랬어? Can help. can이죠. 그러면 it이 의미하는 건 앞에 나오는 얘예요. 이렇게 색깔이 하나가 되면 뒤에 그 동물은 뭐 할 수 있게 된다? 주변 백그라운드랑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가 되면 보여 안 보여? 안 보인다잖아. 그렇죠? 그래서 visual impression, 눈에 보이는 어떤 impression을 보통 어떻게 해석하지 우리가? first impression, 첫인상이라고 불러요. 첫인상이 영어로 first impression이거든. 그러면 인상이 뭐예요? 보이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느낌. 그래서 visual impression, 눈에 보이는 느낌이 shape이 딱 어떤 느낌이다라는 게 없어져요. 그래서 없어진다라는 단어를 써야지 reinforce를 쓰시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이 문제는 못 풀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 알아. 어려운 거 아는데 그냥 계속 따라오려는 연습해. 알았죠? 자, 그 다음에 2번 틀리신 분 없어요? 3번 다시 적용독해 1번 다 맞았어? 2번 3번. 자, 3번 볼게요. 앞에를 다 맞았다고? 자, throughout history라고 나와요. 2번 찍었는데 2번 찍었어? 그래서 설명해 안 해? 해요. 2번 볼게요. 자, finding ways to limit traffic noise is not as easy as it may seem. 일단 소재는 나왔어. 뭐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교통? 이거에 대해서 얘기할 거야. 그러니까 교통 트래픽 노이즈가 뭐죠? 소음이죠. 교통 소음이죠. 차량 소음이죠. 차들이 지나다닐 때 소음. 그 소음을 줄이는 방법. 근데 방법이 어떻다? 방법을 찾는 게 제한되어 있다. 그러니까 리밋은 여기서 제한하다보다는 제한하다로 넘어가지 마시고 줄이다 뜻도 돼요. 그러니까 차량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어떻다? It's not as easy예요. 쉽진 않아요. 니네 이거 봐봐. as도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첫 번째 이렇게 해석하세요. It's not easy 이렇게. 자, 소음을 줄이는 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다. 그럼 뒤에는 여기를 해석해. It may seem. seem이 무슨 뜻이야? 뭐뭐처럼 보인다가 맞는데 겉으로 보면 이러고 하시면 돼요. 겉으로 보면 쉬워 보이는데 이렇게 하시면 돼요. 겉으로 보기엔 쉬워 보이는데 실제로 찾는 건 쉽지 않다. The people who are negatively affected by the noise have no direct control over it. 자, 이거 우리 첫날 배웠죠.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어떻게 해석하세요?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 아무도 몰라요?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는 보통 when과 if로 보세요. 뭐뭐 하면으로 보세요.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아무거나 해석하셔도 돼요. 근데 반대로 관계대명사 또 있지 않았어요? 어떤 거?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 근데 관계대명사랑 똑같은 게 ing긴 해요. 그러니까 주어 뒤에 ing가 나오든 주어 뒤에 관계대명사가 나오면 when이나 if를 쓴 거예요. 그럼 when과 if는 그냥 똑같다고 보고 뭐뭐 하면 뭐뭐 할 때 어울리는 거 하시면 돼요. 그럼 만약에 해석하면 사람들이 디스 노이즈, 이 차량의 소음 때문에 안 좋은 영향을 받으면 됐죠? 안 좋은 영향을 받을 때 아무거나 돼요. Have no direct control over it. 자, control이라고 하면은 내 맘대로 어떻게 하는 거야. 통제하다는 얘기거든. control이 단어장에. 근데 통제하다를 내 맘대로 하다. 근데 그 차량 소음을 내 맘대로 어떻게 할 수가 없네요. 됐죠? 자, there is no demand for noise limits. 자, demand가 뭐예요? 요구 또는 수요.
요구와 수요하면 니네 보통 이 말 알아요? Demand and supply. 아, 수요가 공급. 수요와 공급이란 말 알아요? 들어봤어? 자, 그러면 잘 들어. 공급은 누가 하죠? 공장. 공장이죠. 그러면 supply는 기업 또는 정부 이렇게 생각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요는 그럼 누가 하죠? 사람. 그쵸. 국민이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럼 봐봐. There is no demand for noise limits자. 그러면 누가가 빨리 생각하세요. 누가? 누가? demand는 누가 하는 거야? 사람들. 그쵸. 사람들이 noise limit,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구하지 않아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사람들이 소리 좀 줄여달라고 요구를 안 해요. So, it would be difficult to use taxation. taxation이 세금이죠. tax도 세금이고요. taxation도 세금이에요. 자, 세금을 내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As an incentive to lower traffic noise죠. 이 단어 알아두세요. incentive. 인센티브지. 그러니까 우리가 인센티브 하면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단어는 뭔가 보너스예요. 자, 인센티브에 보너스라는 뜻이 없는 건 아닌데 인센티브는 얘랑 똑같아요. 이 단어 했었죠. 아, 했어요. 공부요. 뭐죠? 원동력. 그치. 자, 얘가 보통 이렇게 해석해요. 부흥책이라고 하긴 하거든. 부흥책, 뭐뭐하게 만드는, 뭐뭐하게 만드는 힘. 자, 보너스를 주면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게끔 하죠. 그걸 부흥책이라고도 하고 원동력이라고도 해요. 자, 세금을 물리면 사람들 어떻게 해요? 안 하죠. 세금 내기 싫어서. 그래서 세금을 물려서 incentive to lower traffic noise죠. 그래서 차량 소음을 lower, 줄이게끔 만드는 힘으로 쓸 수 있는데 그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죠. 그러면 세금 매기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얘기. 여기서 difficulty가 되죠. 자, as. 자, 왜 그러냐면 is currently being done with carbon emissions예요. emission이 방출이에요. 맞아요. 동사가 emit, 방출하다고요. 이게 탄소 가스를 방출하는 거 가스 방출이에요. 그래서 방구 끼는 것도 emit이에요. 자, 그럼 카본 에미션이 탄소 방출이잖아. 자, 탄소 방출로 이미 하고 있죠. 이 as가 뭐냐면 잘 들어. as는 얘랑 똑같이 비슷하게 생겼죠. is, as 비슷하게 생겼거든. 자, 그러면 is가 무슨 뜻이라고 그랬죠? 뭐뭐이다. 그렇죠. 그러면 as도 뭐뭐이기, 그러니까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뜻이에요. 비슷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해석하는 게 이게 딱 아니라, 그래서 as는 봐봐, 그러니까 특징이 비슷하면은 because 뜻이야. 왜냐하면 이게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when은 시간이 비슷한 거고, because는 약간 특징이 비슷한 거로 이해하셔도 돼요. 자, 여기서는 약간 느낌이 뭐냐면 because로 이해하시면 돼요. 왜 안 하냐면 세금으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왜 안 하냐면 지금 탄소 방출로도 이미 세금을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요것도 세금을 매겨달라고 사람들이 요구하지 않아요. 자, 그래서 유러피언 유니언이 UN이거든. 유럽연합. 자, 유럽연합이 has come up with란 단어는 아셔야 돼요. 제시하다예요. 제안하다, 제시하다.
니네 내일까지 아이디 하나씩 내세요. 이게 come up with예요. 자, UN에서 뭔가 효과적인 솔루션을 제안을 했어요. 솔루션이 뭐야? 해결책을 제안했죠. 그게 뭐냐면 it places limits on the amount of noise that can be created by motor vehicles요. 자, place를 동사로 쓰면 put이에요. 그러면 put something on 이렇게 쓰거든. place limit on 결국은 뭐뭐에 제한을 두다, 한계를 두다요. 자, 그러면 소음의 량에 소음의 크기에 한계를 두다죠. 누가 만들어내는 소음이야? 자동차죠. 모터 비어클이니까. 자, as a result 결과적으로 vehicle noise level have increases year after year. 봐, 이게 무슨 뜻인데? 디크리즈가 되는. 그쵸, 맞아요. 앞에 제한했다며. 그럼 당연히 소음이 당연히 줄어들어야죠. 디크리즈가 돼야죠. 맞아요. 이렇게 해서 틀린 거야. 어떻게 하는지 알겠어? 오케이. 자, 3번 갑니다. 자, throughout history. 역사를 통틀어서 하시면 돼요. throughout이 전체를 통틀는 거야. 역사를 통틀어서 인간은 have shown their ability to overcome problems예요. 자, 이거 우리 했죠. ability 다음에 to가 나오면 동격이라고. 자, 인간은 이런 능력을 잘 보여줬어요. overcome problem. overcome이 무슨 뜻이야? 한계가 넘는. 비슷한 뉘앙스예요. overcome이 결국 문제를 극복하다요. 아웃컴이 좋아요. outcome은 결과물이요. 자, regardless of는 무슨 뜻이야? 이걸 regardless of. 이 단어 몰라요? 뭐는 무시하고. 상관없이요. 자, how resourceful we may be, we will always remain subject to the laws of nature. 자, 이제 이런 게 여러분이 이제 영어를 이제 해석하는 게 아니라 영어를 아셔야 돼요. 배워야 돼. 자, 배우는 거야. 여러분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 잘 봐봐. 첫 번째는 이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일단은 요 단어도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별표는 얘예요. 자, 이걸 못 푸는 건 당연해요. 이거는 그냥 알아야 돼. 자, 설명할게요. 자, 1번에 첫 번째, 자, resource라는 단어의 뜻도 먼저 알아둘게요. resource 하면 뭐야? 원천은 source예요. 그거 자원. 자원이에요. 자원이 뭔데? 그 에너지 자원. 그쵸? 인간이 쓸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쓸 수 있는, 그래서 결국은 자원은 시간, 그 다음에 돈, 사람, 에너지 다 돼요. 자, 두 번째. 자, 방금 도우 나왔죠? 도우는 얘랑 똑같아요. 올도우랑 똑같아요. 그럼 올도우니까 무슨 뜻이야? 그쵸? 이게 맞지만 이런 느낌이에요. 자, 그다음 세 번째. 니네 이 말 알아요? WH에 ever를 붙여요. WH 예를 들어 when이 있거든. when은 언제잖아. 근데 이걸 whenever로 바꾸면 어떻게 돼요? 언제 어디지? 아니 왜 언제든지. 언제든지. 그렇게 해석하죠. 그 whenever를 보통 어떻게 바꾸는지 알아요? 세 단어로 바꿀 수 있는데 세 단어? 세 번째가 when이 와요. No matter
when으로 바꿔요. no matter로 바꿔요. 다요? 너무 whenever, 그러니까 WHEver는 no matter when, no matter what, no matter who 이렇게 뒤에 WH만 바꾸면 돼요. no matter로 바꾸시면 돼요. no matter how예요. 자, 그럼 no matter가 무슨 뜻이냐? no matter whyever란 말은 없어요. no matter가 무슨 뜻이에요? 맞아요. 상관없이에요. 자, 상관없이의 뜻이고요. 하나 더 알아두세요. 상관없이 맞아요. 상관없이 해도 되고요. 니네 matter가 동사로 쓰는 거 알아요? money matters. 돈이 부족해요. 돈이 중요하다요. matter가 동사로 중요하다의 뜻이 있어요. 중요하지 않은? 그러면 no matter가 뭐야? when은 중요하지 않다는 뜻이야. 그럼 봐봐. 언제든지란 얘기는 when에 상관없이, 언제든 상관없이. 그러면 언제든지 중요하지 않아. 이게 다 같은 말인 거야. 앞에 regardless of가 무슨 뜻이었죠? 뭐뭐 상관없이. 상관없이죠. 이게 왜 나온지 알겠어? 그럼 봐봐. 너가 how resourceful, regardless of how가 결국 however예요. 네가 자원이 얼마나 많은지는 상관없어. We will always remain. 항상 어떻다? 자, 이제 네 번째로 아셔야 되는 게 자, be subject to예요. 이게 나와요? 여기. 자, 우리 비동사 대신에 remain 바꾸는 거 배웠는데 비동사를 왜 remain으로 바꾸죠? 대타 동사. 그치? 멋있다. 대타 동사 중에 remain이 뭐였죠? 유지 동사였었어. 그래서 해석은 뭐야? 계속이라고 하시면 돼요. 계속 뭐뭐 하다. 계속이란 뉘앙스를 살려주는 거야. 비동사 대타 동사 중에 3번 있었죠. 맞아, 이 형식. 거기에 stay, keep, remain 있었어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게 형용사 나왔죠? subject가 형용사예요. 자, subject를 이제 형용사로 이제 뭐라고 하냐면, 자, subject도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뜻이 많죠. 막 주제라는 것도 있고 과목이란 뜻도 있어요. 자, 근데 그거 말고 여러분이 꼭 아셔야 되는 subject가 뭐냐면 주인과 종 있죠. 주인과 종. 종이란 뜻이 있어. 아니, be subject. subject가 종의 뜻이 있어. 종. 그 벨 그 종이 아니라 그 주인과 종할 때 종. 그 신하 신하의 종. 안 좋은 뜻인 거 아니에요? 그럼 봐봐. I am subject to you. 그럼 뭐야? 나는? 너의 신하. 난 너의 종이죠. 그러면 너가 하는 말을 나는 따라야 되죠. 그래서 뭐뭐 할 수밖에 없다요. 뒤에 to가 나오는 거가 주인이잖아. 주인 말에 따를 수밖에 없다. 뭐뭐 할 수밖에 없다요. 비서벤트 뭐할 수밖에 없다. 네, be subject to는 뭐뭐 할 수밖에 없다 또는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아마 할 거예요. 서비스트 말고 다른 걸 수도 있어요. 다른 서브젝트 자리에 이 단어도 있긴 한데 be subjected ed가 붙을 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살짝 다르긴 하지만 그냥 똑같이 보세요. 여러분은 크게 그렇게까지 구분 안 하셔도 돼요. be subject도 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어쨌든 걔의 종이기 때문에 나는 그걸 따라가야 돼요. 내가 힘이 약해요. 그럼 잘 봐봐. 네가 자원이 얼마나 많든 상관없어. 위가 누굴까요? 인간이죠. 휴먼즈죠. 우리 인간은 항상 뭐 할 수밖에 없다? 자연의 법칙이죠. 자연의 법칙을 따를 수밖에 없어요. 인간은 문제를 어떻게 했다고요? 문제를 극복했죠. 문제를 극복했지만 자연의 법칙은 따라야 된다고요. 이러면서 문제를 극복해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거 왜 나온지 알겠어요? 아까 no matter how가 regardless of how랑 똑같다고 했죠. 됐어? 그럼 no matter how advanced our global economy may have become. 해석해봐 그럼. 어드밴스가 이기를. advanced면 발달한이에요. 발전된. 발전된. 이코노미 알아요? 네. 뭐죠? 경제예요. 자, 세계 경제가 발전된 거와
상관없이. 그쵸? 발전됐다 하더라도 상관없이 still 여전히 아까 remain과 똑같죠? 여전히 operate는 작동하다의 뜻이에요. 요게 25예요. 어디? It still has to operate. 앞에 명사 극복하여. 아니 좀 너무 멀리 갔어요. 바로 앞에서 명사 찾으셔야 돼요. will. 이렇게 해요. economy. 경제는 여전히 작동. 경제가 아무리 발달했다 쳐도 그 경제는 작동 방식이 반드시 within이 무슨 뜻이야? 뭐뭐 안에서예요. 자, 뭐뭐 안에서 작동해야 된다. The ecosystem of our planet. Our planet이면 당연히 어디겠어? 지구겠죠? 지구의 에코시스템은 생태계예요. 자, 이게 위에 단어랑 뭐랑 똑같은지 보이니? 지구 생태계 안에서 작동한단 말이 근데 그 자연. 그치. 이거랑 똑같은 게 보이죠? 이러면 되는 거야. 그러면 영어가 는 거야. 그러면 된 거야. 그 요게 subject가 왜 맞냐면 밑에 within과 똑같은 말이기 때문에 맞는 거야. 벗어날 수 없는 거야. 그게 subject고 within이에요. 어떻게 푸는지 알겠어? 자, traditional economism might see itself in terms of interactions between people that are independent of the natural world예요. 자, traditional이 뭐죠? 아니요. 문화는 culture, tradition, 전통. 근데 traditional 하면 전통적인이잖아. 전통적인이 의미하는 게 뭐야? 고유한. 아니에요. 여기만의 딱 어떤. 그러니까 맞아요. 전통이라는 거는 어떤 거기에 고유한 그걸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럴 때 전통을 쓰진 않아요. 올드예요. 예전에라는 뜻이에요. 올드는 쓰는. 그래서 올드라는 뜻으로 트레디셔널 써요. 그러니까 한국말의 전통이면은 분명 그 뜻이 있죠. 우리만의 고유한 전통. 근데 영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 경제야. economics. 옛날 경제. 옛날 경제는 옛날 경제는 see itself. 여기도 이시 당연히 뭐겠어? 아까 그 economics요. economics. 그쵸? economics는 뭐야? economy가 경제, economics는 뭐야? 경제도 아니고. 이 단어 뭐죠? economics. 경제 아니에요. 아닌데? 이거 경제학이에요. 과목이에요. 경제학이 뭐예요? 과목, 영어, 잉글리시, 수학, 매스매틱스. 근데 경제학 경제 맞아. 경제학이 경제에 관련된 학문이잖아. 그 이름이 economics예요. 그래서 옛날 경제학이야. 옛날 과목. 그러니까 경제학인데 옛날 경제학이에요. 오늘날의 경제학 말고 옛날 교과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옛날의 경제학 교과서는 자, see itself. 경제를 뭐로 본다? in terms of란 단어 알아요? 이런 관점에서라고 알아두세요. 경제가 관점이에요. term이란 단어는 솔직히 되게 많아요. term이 1학기, 2학기 할 때 그 학기도 term이고요. 전문 용어도 term이에요. 그러니까 term이 가장 많이 쓰이는 게 첫 번째 1학기, 2학기 할 때 그 학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단어의 뜻이 있어요. 용어. 그리고 세 번째가 관점이란 뜻이 제일 많이 쓰여요. 자, 그래서 in terms of은 100% 관점이야. 자, 옛날 경제학 교과서는 경제를 어떤 관점에서 봤대요? 사람 사이의 그쵸? interaction between people. 사람 사이에 interaction이 뭐야? 상호작용이에요. 사람 사이의 상호작용. 그러니까 그게 뭐야? 이상한. 그러니까 이런 게 우린 잘 이해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인터가 뭐냐면 서로예요. 액션이 뭐야? 내가 이렇게 하면 네가 액션을 서로 취한다는 얘기야. 사람 간의 관계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옛날 경제학은 경제는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거 아니냐. 사람이 물건을 팔며 물건을 사고 이런 거란 얘기잖아. 그래서 independent of the natural world죠. independent는 무슨 뜻이야? 독립. 독립. 그럼 독립이란 얘기가 위에 무슨 단어랑 똑같을까요? 그 트레디션? 아니. 독립적이야. 혼자. 맞아. 독립적이야. 혼자야. 그래서 관점. 맞아요. 상관이 없다는 뜻이에요. 아까는 상관없다고 하면 위에 상관없이 계속 나왔죠. regardless. 맞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연 세계랑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경제는. 근데 아까는 뭐라고 그랬어? 비서브젝트 2라며. 자연의 법칙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랬죠. 이건 옛날 경제학이죠. 그래서 우린 버하고 나와야 돼요. 근데 오늘날에는 this is one of its flaw예요. flaw가 뭐야? 그쵸. 결함, 문제점이에요. 잘못된 거죠. 경제학의 문제점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절대 독립적으로 상관없지 않아요. 그래서 고쳤어요. 옛날 거는 어떻게? 그래서 뒤에 이제 고치는 부분이 나와야 되겠죠? 자, humanity is no doubt extraordinary예요. 자, no doubt가 무슨 뜻이야? doubt가 뭐야? 의심하다야. 그 no doubt는 의심 안 하는 거죠. 그러면 의심의 여지 없이 하셔도 되지만 확실히 당연히 하셔도 돼요. 영어는 그냥 긍정적인 해석하시는 거예요. 영어 긍정적으로 뭔가 강조하는 거야. 자, humanity 인류는 당연히 extraordinary란 뜻 알아요? ordinary가 평범한 거잖아. 그 extraordinary는 특별하고 비범한 거예요. 인류는 당연히 특별하죠. 근데 우리 내가 당연이란 말 왜 쓰죠? 인정할 거 인정하고 그 다음에 벗이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나오잖아. 인간은 당연히 특별한 거 맞아요. 근데 인간이 아무리 특별해도 뭐 해야 된다? 자연에서 어떻게 하다? 자연에서 어기면 안 된다. 자, acknowledge our place in the natural order of things죠. in이죠. 결국 our place, 인간의 자리는 자연 안에 있다죠. order 하면은 시스템을 보셔도 돼요. 자연 시스템 안에 있다는 걸 우리는 acknowledge 해야 돼. acknowledge가 무슨 뜻이야? 인정하다요. 인정하다. 인간이 아무리 특별해도 자연의 시스템 안에서 있다라는 걸 인정해야 돼요. 결국 자연을 벗어날 수 없다가 이 글의 주제죠. 그것만 갖고 가면 돼. as such란 단어 따라서라고 하세요. 따라서 economic narratives need to be expanded to include our interaction with nature예요. 그럼 여기서 이런 것도 이제 봐. 이제 좀 넓혀. economic narratives가 위에 말로 하면 뭘까요? economic은 경제의고 narrative는 이야기예요. 경제 이야기가 위에 나온 단어가 그치, 경제학 잘했어. 자, 그래서 경제학은 need to는 should고요. be expanded 확장되다죠. 결국은 예전 거는 너무 좁았단 얘기야. 확장해서 내가 to로 끝나면 뭐뭐 해 서로 연결하세요. 경제학은 이제 확장해서 포함해야 돼요. 이 얘기도 포함시켜. Our interactions with nature죠. 옛날 경제학은 뭐에 대한 얘기였죠? 인간과 자연, 그러니까 따로 그쵸, 구분했죠. 그래서 사람끼리의 인터랙션이었잖아. 근데 이제는 누구의 관계도 넣어야 돼? 자연과의 상호작용도 넣어야 된다는 얘기야. 자, 게다가 market prices need to disregard the impact manufacturing, transportation, and the use of disposable products have on the environment예요. disposal은
이게 한 번 쓰고 버리는 일회용이 영어로 disposal이에요. 그러니까 버리는 거예요. 한 번 쓰고 버리는 거. 일회용. 일회용.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 단어예요. have an impact on. 이 단어. 다시. have an effect on 어디? 이게 이제 그래서 여기 effect랑 같은 단어가 3개 있어요. impact. 그 다음에 influence. 이게 3인방이에요. 같은 단어예요. 해서 어떻게 하죠? 어디에 영향을 끼치다요. 자, 그럼 이거 해석할 수 있겠어? 여기에 임팩트가 있고 뒤에 have on이 있죠. 이펙과 다르잖아요. 환경에 영향을 미치나? 그쵸, 누가? 사람이? 앞에 주어. 아니지. 마케트. manufacturing. 이게 뭐죠? 제조업, 공장이에요. 그 다음에 transportation, 운송이죠. 공장에서 만들어서 운송하죠. 그리고 썼다 버리죠. 이런 것들이 환경에 끼치는 영향을, 환경이 결국 네이처잖아. 그 우리는 환경을 지금까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경제학에서. 지켜야죠. 그러니까 학교 안에서 그쵸. 그러니까 경제학이 같이 그 내용이 빠져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요. disregard가 무슨 뜻이야? 포함하지 않아요. 무시하다예요. 이거 할 때 봤어요. regard는 A를 B라고 생각하다. disregard는 무시하다. 그래서 우리는 자연에 끼치는 영향력을 이것도 넣어야 돼요. 자연 안에서라고 했기 때문에 자연을 버릴 수는 없어요. 그래서 4번이 틀린 거예요. 뭘로 고쳐야 돼요? 이것도 포함시키자로 가야 돼요. 인클루드. 뭐 include를 쓰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도 뭐 consider 쓰셔도 되고요. 여기에 대해서 생각하자로 가야죠. 이게 결국 그럼 이 글이 뭐야? within the nature, be subject to the nature, in the nature. 그걸 다 바꾼 게 요거예요. 이해했어? 잘하고 있어. 어려운 건데 잘했어. 잘 따라하고 있죠? 자, 복습을 좀 더 하셔야 돼요. 지금 세 문제에서 어려운 거 했는데 결국은 이게 머릿속에 얼마나 많이 쌓이냐가 결국 니네 독해 실력을 바꾸는 거야. 오케이.